오늘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시내 곳곳에 한국어 포스터가 걸린 놀라운 이유와 현재 미국과 중국을 뚫어 한바구음 짓게 된 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한국은 제2의 고향이며 한국의 발전상을 볼 때마다 감사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매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6월 스웨덴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스웨덴 참전용사 롤란드 프리드 씨가 전한 말입니다. 스웨덴은 1950년 9월부터 1953년 7월까지 6.25 전쟁 기간 동안 적십자 야전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군인 등 연인원 1146명의 의료 인력을 한국에 파견했는데요. 부산의 한 상업고등학교에서 문을 연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전쟁 중인 한국에게 가장 먼저 의료 도움을 줬고 6년 6개월 동안 20여 개국의 군인, 포로, 고아, 민간인 등 200만여 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북한군과 중국군 등 적군의 포로도 치료했는데요. 이들은 정전 후에도 가장 오래도록 한국에 남아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부상자들을 도왔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시내 곳곳에는 스웨덴어와 한국어로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가 걸렸는데요. 주 스웨덴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스웨덴이 베푼 친절을 기념하기 위해 스톡홀름 내 150곳에 70년의 헌신, 70년의 우정, 감사합니다 스웨덴이라는 감사의 뜻을 담은 포스터를 처음 내걸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확진자 급증 사태로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포스터를 게시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포스터는 1950년 부산의 한 야전병원에서 촬영된 사진을 활용해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쟁의 아픔을 상징하는 붕대를 디자인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포스터는 다음 달 14일까지 게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스웨덴 외교부 아테 과장은 양국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70년 전 스웨덴의 도움을 기억하고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해당 포스터를 통해 스웨덴인들이 양국의 오랜 관계를 새롭게 알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민들은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하는 것에 대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반응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6.25 전쟁 당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을 도와준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스웨덴 참전 용사분들에게도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미국과 중국을 뚫어 한박 웃음 짓게 된 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인사가 대부분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권규우 전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이 고위직인 국장급으로 채용됐는데요. 이번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인사들을 뚫고 한국인이 고위직에 채용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증대될 것이라고 한박 웃음을 짓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분야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아카데미 국장 정규 직위에 특허청 출신의 권규우 씨가 정식 채용됐다고 밝혔는데요. 권 국장은 특허청에서 오랜 기간 국제협력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풍부한 양자 다자 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상표 분야 심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등을 역임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도 두루 갖췄습니다. 이번 권 국장의 채용으로 우리나라는 위포 내에서 2명의 현직 고위직을 확보하게 됐으며 역대로는 세 번째 고위직 진출이 이뤄진 상황인데요. 앞으로 권 국장은 아카데미국에서 위포 회원국의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개도국들의 인식제고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선진 5개국 특허청의 일원으로서 위포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에도 한국인의 위포 고위직 진출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요. 이번 한국인의 위포 고위직 진출로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증대되고 지식재산권 국제 무대에서 한국인의 활동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박원주 특허청장은 금번 국장 채용을 계기로 향후 위포 내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위포와도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이 고위직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우리 기업의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같이 앞으로도 여러 국제기구에 한국인이 고위직에 선출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증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바오 자치국은 북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은 6.25 전 때 암호병으로 800여 명이 참전해 숨은 영웅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들이 미국의 전략에 필수적인 임무를 담당했으며 암호병으로 맹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승리한 전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C19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70년 전에 참전 용사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나바오와 한국 이야기입니다. 나바오 원주민들은 1863년 미군의 공격을 받고 8천여 명이 저항 과정에서 투옥되는 등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후 1868년 미국에 속해 있으면서 자치구로서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나바오 자치국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토지는 주로 건조한 지역이며 농업과 목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최근 나바오 자치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상당히 깊습니다. 인디언 원주민 부족 중 가장 큰 자치 지역인데 C19 전파 속도가 가장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인구조사에서 17만 명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4,002건의 최종 판정자가 발생해서 인구 10만 명당 2,304건의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뉴욕주가 10만 명당 1,806건, 뉴저지주가 10만 명당 1,668건 비율과 비교하면 끔찍한 결과입니다. 특히 100여 명이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하는 바람에 원래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주거 지역이 대부분 사막지대이기에 30%가량의 집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손 씻기 등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전통적으로 대가족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다. 소수의 식품점 중심이다 보니 구매 과정에서 밀집해 접촉하는 생활 양식이다. 라며 C19의 취약한 환경과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바오의 언어는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29명의 원주민들은 1942년 5월에 미 해병대에 합류해 전쟁용 암호를 고안하게 됩니다. 이후 400여 명의 나바오 원주민들은 전장을 누비며 2차 대전에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는 대단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도 암호를 풀지 못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자부했으며 이들은 2001년 미 의회가 주는 최고 명예의 시민 훈장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다시 머나먼 땅 한국의 6.25 전에도 800여 명이 암호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6.25 때 공정식 해병대 대령이 제주도 청년을 수천 명을 선발해서 제주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암호병으로 활용한 것과 같은 방식인 거죠. 이렇게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암호와 암호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전이 성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나바오 참전 용사들을 한국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C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이 70년 전 참전 용사를 기억하며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김해 공군 기지에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에게 제공하는 50만 개의 마스크 수송 계획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100만 장 지원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보내진 50만 개의 마스크는 18일부터 전 세계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서 보낸 참전 용사를 위한 고품질 마스크 도착 소식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도 2만 장이 도착했으며 70년 전에 3,500명의 벨기에 참전 용사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또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바오 자치국에도 도착했습니다. 18일 나바오 자치국에 도착한 1만 장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료장비 공급에 대한 소식은 미국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한국전에 참여한 나바오 참전 군인들 중에 아직 130여 명은 생존해 계십니다. 미국 언론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바오 자치국을 기억하는 한국의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바오의 불행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한국의 특별한 보훈 행사에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나바오의 암호병으로서의 활약은 1968년 미국 정부가 기밀을 해제한 1968년까지는 비밀에 묻혀 있었으며 그동안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에 참여한 참전 군인들도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뒤늦게 이들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도 기념비가 세워지면서 인정을 받았고 2002년에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윈드 토커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 영화에서 나바오 암호병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비상 상황 발생 시에 그들을 죽여서라도 암호 체계를 지켜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나바오 암호병의 존재와 역할을 알게 된 한국 정부도 2006년에 나바오 자치국으로 날아가서 35명의 참전 용사에게 평화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여 명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나바오의 참전 기념비를 건립해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행한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자치국으로 고유한 민족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나바오 자치국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어른들은 한국 6.25전에서 암호병으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잊지 않고 한국 정부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힘겹고 외로운 나바오 자치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고 관심과 사랑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